반갑습니다. 땅짓고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땅짓고 씨의 고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가 이제 아파텔이라고도 부르죠.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취득해가지고 아니면 분양을 받아가지고 주거로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거용으로 임대할 예정인 오피스텔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합성어죠.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원룸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방이 2개고 또 화장실도 2개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파텔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텔은 결론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땅짓고 씨가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텔에 대한 분양 가액 현황을 보면은 건물가액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가에 대한 10%가 이제 부가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 5천만 원의 분양가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취득했었을 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취득세 측면에서 보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돼 가지고 감면받은 100% 세액의 15%를 다시 납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거 하고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두 번째, 재산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재산세 측면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2호 이상의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땅짓고 씨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이 재산세 감면은 적용될 여지는 없고요.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은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두 가지가 막히죠. 첫 번째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땅짓고 씨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오피스텔 자체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이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혜택은 적용받기는 힘들다. 대신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의무임대 기간 10년 동안 나는 묶인다. 탈 때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내가 부가세를 내고 분양을 받는데 이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아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 사업자, 우리가 주거로 임대할 목적이면 면세 사업자라고 하고 업무용으로 임대 줄 거면 과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땅짓고 씨의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부가세니까 그 3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환급받은 후에 내가 향후적으로 주거용으로 즉 면세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모두 다 추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가지고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세사업 즉 업무시설로 임대 줄 거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좋을 거고요. 나중에 주거로 임대 줄 거다라고 하면은 굳이 환급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안 하고 환급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득했었을 때, 보유했었을 때, 처분했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이 어떤 문제가 개연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측면입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 토지이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일단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가지고 납부해야 될 취득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즉 업무시설에 대한 취득세 4%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총 분양가액의 4.6%의 취득세를 납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죠. 그 취득세는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납부했던 부가세, 지금 땅짓꽃가시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겠죠. 이 금액은 제외한 금액, 즉 4억 2천에 대해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4억 2천을 갖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땅짓꽃이는 취득세로 1,932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는 재산세에서 주택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법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재산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일일이 현황을 파악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게 맞는데 오피스텔에 대해서 모든 오피스텔을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공된 이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부상 현황인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이제 전월세 신고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데 2022년 6월 1일부터 이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그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제 현황을 반영해 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딱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주택으로 쓰겠다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겠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별도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끔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안내문을 받아보고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실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변동신고를 받고 주거용으로 변동신고를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게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표준액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물은 2억 원이고 토지는 1억 원, 두 개 합해 가지고 3억 원의 시가표준액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은 재산세하고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총 포함해서 57만 6천 원의 재산세 등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업무시설로 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구분을 하는데 두 개를 합하면은 거의 8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과세되는 것보다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게 한 30만 원 정도가 더 싸겠죠. 이 재산세를 적게 내려고 납세자분들이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재산세는 적게 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돼 가지고 다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굉장히 높게 부과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재산세가 이제 주택분으로 과세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과세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과세 받을 필요는 없다. 차라리
업무시설로 해서 재산세를 조금 더 많이 납부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주택하고 다 합산해 가지고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가 됩니다. 즉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땅짓고 씨가 주택을 한 채 조정 대상 지역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를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 공시 가격이 8억 원, 그 다음에 이번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만약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종부세에 합산될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땅짓고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A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주택이 한 채일 때는 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가 적용되죠? 11억 원이 적용되죠.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에 미달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8억 원의 주택 공시가격에 시가표준액 3억 원이 얹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가 되죠? 6억 원이 적용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이 오피스텔도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서 세율 자체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업무용 재산세로 오피스텔이 과세됐을 때는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하나도 없지만 얘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면은 66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면은 생각지 않게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처분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정의는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본 주택의 정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을 갖고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든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A주택을 2012년도에 5억 원 주고 샀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거를 15억 원 주고 매도를 합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이 A주택만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2017년도에 비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택을 팔 때 납세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비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또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부가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오피스텔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부가세 신고 여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노주택으로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세관청이 현장을 확인을 갔습니다. 그래서 비오피스텔에 실제 가족들이 전입해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신고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도일 현재 이 비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봐가지고 2주택자가 되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다 있기 때문에 2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지만
과세관청에서 추징한 금액은 7억 원입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이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3천만 원이 7억 원이 됐습니다. 즉 6억 7천만 원이 추징된 사례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과세사업자를 갖고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 돼 있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비과세 판정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비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A주택을 파는 게 더 유리했겠죠.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세금 차이가 비과세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 땀짓고의 지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